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있으시죠? 예. 그냥 오늘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행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일상의 대화에서도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됐을 때 제일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그런 기분으로 편하게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월근처스라고 하는 여행자 클럽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강의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땀을 강하게 주는 활동들 중에 저 일사분면에 보시면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놀기가 나옵니다. 게임을 하든지 장난을 치든지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먹기가 나옵니다. 우리 먹을 때 가장 행복하죠. 먹고 말할 땐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뭐냐?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이거나 일종의 행복의 부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되어야 여행을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두면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나는 여행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인문학 강의로 뜨고 있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인데요. 최인철 교수가 여행가라고 합니다. 예, 여행가라고 하는데 왜 여행가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여행을 가자. 여행은 행복의 종합선물 세트와도 같다. 예, 오늘 그 행복의 종합선물 세트인 여행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아, 있으시죠? 예. 꿈이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저도 꿈이 있고요. 저도 다 꿈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꿈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잠깐 하셨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는 어렸을 때 혹은 학창시절 때는 굉장히 많이 입에 떠올렸던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커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꿈이라는 것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로 어딘가에서 먼지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15개월 전에 이 여행자 클럽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꿈을 찾아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좀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자, 착한 꿈이 만드는 기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꿈은 착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들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다 착한 마음에서 시작됐던 꿈들이에요. 우리가 꿨던 꿈 중에 뭐 나는 언젠가는 뭐 은행을 털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의 꿈을 꾸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을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과학자가 돼서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거야. 나는 또 의사가 돼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할 거야. 또는 뭐 장군이 되고 뭐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야. 이런 식의 꿈을 꿨잖아요. 결국은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그런 꿈을 꿨었던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착한 마음에서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착한 꿈이었던 것이 나만의 꿈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잘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꿈은 점점 작아져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착한 꿈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가들 중에도요 이런 착한 꿈을 꿨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 텀슈즈인데요. 이 텀슈즈라는 브랜드는 모르셔도 아마 이 신발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신발 텀슈즈의 창업자는 오래전에 아르헨티나를 여행을 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여행을 하다가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러면서 저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텀슈즈라는 것을 고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독특한 마케팅을 하는데요. 기부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기부 마케팅을 하는데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사는 순간 한 켤레가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가 되는 그런 기부 마케팅을 구사를 했어요. 텀슈즈가 100만 켤레 신발을 팔았다면 100만 켤레가 동시에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가 된 거죠.
1000만 켤레를 팔았다면 1000만 켤레가 기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쇼핑을 할 때 우리 누군가 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쇼핑을 할 때 내가 이걸 사도 될까? 근데 그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주는 아주 획기적인 마케팅이잖아요. 그럼 탐슈즈는 이런 마케팅, 기부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탐슈즈는 기부 마케팅이라는 독특한 마케팅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실제로. 좋은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꿈을 실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착한 꿈에서 비롯됐던 회사거든요. 자, 그런데 여행업계에도 이런 착한 꿈을 꿨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웨인 뉴전트라는 사람과 마이크 아슈페라는 두 사람이 착한 꿈을 꿨어요. 이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왜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까? 사람들이 인생을 보다 즐겁고 보다 자유롭고 충분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할까? 이런 걸 누리려면 여행을 많이 가면 좋을 텐데 왜 여행을 많이 못 갈까에 대한 것이 이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여행을 보다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생각에서 월벤처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죠. 2005년 12월 10일에 설립합니다. 이 회사는 만 10년이 아직 안 된 회사예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설립 이념이 여기 나오네요. 미션, 설립 이념이 나오는데요. F를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Fun, Freedom, Fulfillment.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재미와 자유와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월벤처스의 설립 이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 가는 걸 쉽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결국 이들의 설립 이념인 거예요. 그래서 로비아라고 하는 기존에 있었던 여행사를 인수를 해서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기존의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요. 드림트립스라고 하는 월벤처스만의 독특한 패키지를 만들게 되고요. 월벤처스라는 멤버십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여행자 클럽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세계 최고의 여행자 클럽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회원 아니신 분들 좀 계시죠? 자, 세계 최고의 여행자 클럽이라고 했는데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자기가 속해 있는 클럽 뭐 이런 데는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단순히 제가 속해 있는 여행자 클럽이니까 세계 최고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세계 최고일까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목에 사실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회사여야 되는데 사실은 들어보지 못한 회사거든요. 실제로 저도 15개월 전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였거든요. 자, 그런데 세계 최고래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트래블 어워즈라는 시상식이 있어요. 이거는 1991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24년 정도 됐고, 여행과 관련된 모든 업계에서는 여기서 상을 받는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행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데요. 여기는 뭐 항공사, 또는 뭐 호텔, 리조트, 그 다음에 여행사, 뭐 크루즈 회사, 뭐 이런 여행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은 여기서 상을 받으면은 그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집중된 홍보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땅콩항공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획기적인 항공사상, 혁신적인 항공사상, 뭐 이런 거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 받았던 내용을 집중된 홍보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월벤처스가 받았던 상이 어떤 상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안 보지? 네, 그렇네요. 자, 2012년에 1개, 2013년에 2개, 2014년에 무려 9개. 그래서 직전 3년간 무려 12개의 상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상을 저렇게 많이 받았으니 이거 받기 엄청 쉬운 상인가 보다. 상이 굉장히 받기 쉬운 상인가 보다. 그럼 다른 여행자 클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럽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클럽메드 들어보시죠. 여기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가 이 클럽메드를 통해서 여행을 가면, 클럽메드에 가면 아이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놀아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너무 재밌게 놀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근데 클럽메드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후보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상은 받지 못합니다. 호텔스닷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텔스닷컴, 월드벤처스보다 훨씬 유명한 여행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단 2개의 후보로만 올라갔을 뿐이에요. 상은 한 개도 받지를 못합니다. 익스피디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익스피디아 역시 익스피디아는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온라인 여행사거든요. 세계 최대의 여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익스피디아는 보니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개의 상을 받긴 했네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월드벤처스보다 적게 받았지만. 자, 그런데 상을 받은 연도수를 보면 2014년에 한 개, 2013년에 한 개, 나머지 다 2010년 이전이에요. 월드벤처스가 사실은 여행업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2011년부터거든요.
월벤처스는 2009년까지는 미국 내에서만 회원 확보를 해서 여행자 클럽을 운영을 했었고요. 2009년 이후부터 이제 글로벌로 확장을 했었기 때문에 규모가 돼서 여행업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월벤처스가 두각을 나타낸 이후부터는 사실 월벤처스한테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작년에 월벤처스가 받았던 9개의 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계 최고의 온라인 여행자 상. 여기에서 로비아, 월벤처스가 여기서 상을 받았는데 이 상 부문에서 후보로 올라왔던 회사들이에요.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프라이스라인, 트래블러시티. 여행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다 여기에 후보로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르고 월벤처스가 상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었지만 여행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회사이면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TV 광고를 하거나 이런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예요. 광고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여행자 클럽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에게 이 여행자 클럽을 알려줬던 저한테 알려줬던 형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야 이런 여행자 클럽 있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해줘서 저는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 기존 회원분들도 계신데 이 여행자 클럽 알게 된 건 누군가가 야 이런 여행자 클럽이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회원들에게 구전으로 광고하는 그런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을 뿐이지 여행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회사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회사는 규모 면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회사입니다. 다이렉셀링 뉴스에서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상위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한국에만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미국에는 한 10,000개 정도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몇만 개의 회사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위 100대 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100대 기업을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재작년 순위를 보니까 월벤처스가 75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으로 오면서 작년 1년 만에 순위가 10계단이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75위에서 65위로 올라갔죠. 자, 실제로, 이 100대 기업 안에서는 한 계단이 상승하는데 2,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월벤처스는 1년 만에 10계단이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5위라는 것은 이미 이 회사의 규모는 어떻게 좀 하다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회사, 이런 단계로 완전히 넘어선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더 사실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순위에 매겨진 매출은 멤버십의 매출만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로비아라는 여행사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행사를 통한 그 매출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공권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여행 매출이 또 엄청나게 클 거 아닙니까? 여행 매출은 아예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벤처스라고 하는 멤버십 매출만 가지고 65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권에 있어요. 지난번 홍콩 모멘텀에서 2014년에 월벤처스 성장률이 80.1%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영돼서 올해 순위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올해 순위는 한 50위권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조만간 아마 발표될 것 같아요. 어쩜 발표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자료를 최근에 보질 않아서. 보통 이게 한 4, 5월 정도에 발표됐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저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미 규모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규모의 10년도 안 된 회사지만 상당한 규모에 이미 가 있는 회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28개국에 정식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세 나라에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음 순서로 대만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아마 상반기 이내에 정식 오픈 절차를 밟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한국도 아시아인데, 그러면 아시아에서 한국이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정식 오픈 국가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 정식 오픈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다 홍콩으로 회원가입하고 있어요. 저도 홍콩으로 회원가입했고요. 자, 그래서 한국은 정식 오픈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멤버십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비즈니스의 그 타이밍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미국 1위, 일본 2위, 중국 3위, 한국 4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위까지의 나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10개 나라, 상위 10개 나라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76%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픈 국가인 28개 나라 중에 지금 상위 10개국이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28개국 중에 잘 모르시겠죠? 미국, 독일, 러시아 세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는 아직 오픈이 안 된 상태다. 특히나 가장 큰 시장이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합하면 35%거든요. 이 35%의 한국, 중국, 일본 시장 역시 다 오픈이 안 된 상태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든 비즈니스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인생도 타이밍 아닙니까, 사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빨리 시작한 사람들만 유리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뭐는 안 그렇습니까? 테헤란로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테헤란로에 10년 전에 커피숍이 36개였대요. 근데 지금은 260개가 넘는데요. 자, 그렇다면 36개일 때 커피숍 시작했던 분들은 돈 좀 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즘은 커피숍 오픈해가지고 차별화된 전략을 하지 않는 한 쉽게 돈 벌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든지 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몰랐지만 월드벤처스의 공신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뭐 언스테인영 같은 경우 윤리적인 기업가 상으로 유명한데요. 파이널리스트 후보로까지 이 경영진들이 올라갔었으니까 경영진들의 경영 능력과 윤리성 이런 부분은 탁월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고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은 dreamtrips.com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백오피스 역할을 하는 비즈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커미션이 발생을 했을 때 글로벌 유얼렛이라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글로벌 유얼렛은 페이팔과 함께 세계 3대 결제회사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여기로 이제 이게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여기니까 월벤처스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글로벌 리얼렛에다가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만든 외환계좌를 등록을 해서 송금을 하시면 5일에서 7일 정도면은 한국에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월벤처스의 본사 전경입니다. 텍사스주의 달라스에 있고요. 본사의 스태프들, 모습들. 자, 여행자 클럽이니까 어떤 여행 갈 수 있느냐. 이거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여행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reamtrips.com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보니까 딱 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게 구글로 접속하시면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한국어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파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 왼쪽을 클릭하면 dreamtrips라고 하는 월벤처스만의 독특한 패키지 여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유여행 나옵니다. 자, 드림트립스. 이제부터 제가 드림트립스라고 하는 거는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키지라는 용어를 사실 저는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패키지 하면은 가이드 깃발 쫓아다니고 또 원치 않는 쇼핑도 해야 되고 뭐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무상 전혀 없는 그런 여행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드림트립스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이 상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경험 위주의 상품이라는 거고요. 가격 경쟁률 20%에서 60% 정도의 할인율. 최근에 나온 일본 상품들은 보면 90% 할인율 상품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80% 90%의 상품들도 간혹 나오고요. 대부분은 20%에서 60% 정도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할인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싸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미숙의 성숙의 차이가 없어요. 7, 8월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싸지 않다.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7, 8월에 여행하려면 사실 항상 제일 비싸게 주고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휴가가 7, 8월에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성수기라고 해서 특별히 비싸지 않다. 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가격 경쟁력보다도 싼 여행 갔다 오면 사실은 좀 욕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싼 여행이지만 그렇지만 퀄리티가 보장되는 여행이다. 라는 거예요. 여행 즐거움 만끽할 수 있고요. 연간 한 2,000개 정도의 상품이 나와요. 그러면은 2,000개 상품 중에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간별로 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그래서 내가 유럽을 가고 싶다 그러면 유럽 클릭하면 유럽 상품만 뜨고요. 테마별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크루즈 클릭하면 크루즈 상품만 뜨고요. 그 다음에 나는 먹고 마시는 거와 그런 여행이 좋아. 그럼 컬리너리 누르시면 이제 그런 상품들이 뜨고요. 골프 누르시면 그런 골프 상품들이 뜨고요. 최근에 골프 상품 나온 것 중에는
미국에서 열릴 US 오픈, 시애틀에서 열리는 그 US 오픈에 그거를 이틀간 갤러리를 관람하면서 그러면서 이틀을 숙식을 하는 그런 티켓인데 그냥 갤러리 티켓 하루 갤러리 티켓 사는 것보다도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는 월드컵 결승전 티켓 있었던 거 아시죠? 월드컵 결승전 티켓 사는 게 불가능했는데 드림트립스에는 한동안 있었어요. 그게 솔드아웃이 안 되고. 자, 여기서 쓰고 있는 정책은 Dream Price Promise라는 정책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다른 데에 만약에 더 싼 게 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샀는데 다른 데 더 싼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저기 더 싼 거 있는데 그러면은 냈던 비용 100% 환불해주고 이 여행 공짜로 보내주는 정책.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최저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이 표정이 굉장히 뭔가 재밌어 보이죠? 이 아이 표정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저렇게 몸 좀 담그고 싶네요, 진짜. 인생 뭐 있냐, 뭐 거의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 아이는 뭔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여요. 예,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설립 이념 세 가지입니다. Fun, Freedom, Fulfillment.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인 거죠. 여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행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여행을 취미 없어요. 난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호기심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길. 난 야수구도 예뻐. 오히려 조용히 들어가지고 위축이 돼서 그냥 귀를 감는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상 하려고요. 대형버스. Could you tell me how many stops do I have to get? What time does this bus leave? 작년에는 아주 안 좋았어요. 4년 전에 수술하고 작년에 정리가 된 거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 하다가 그냥 나는 죽는 건가? 내가 묻는 나의 모습이 많이 안 될 것 같고 되게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런 나래도 나를 사랑하고 싶고. 네, 여행에 대한 의견들 계속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 마지막에 이미연 씨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것 같아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윤여정 씨 막 나는 궁금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막 하수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 여행 지금 잠깐 떠날 건데요. 우리 여행 떠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긴장 좀 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 출발 외치고 떠날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다고요? 유치해도 저를 위해서 한번 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여기 옆에 사무실 다 지금 집에 가셨기 때문에 크게 외쳐도 상관없거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출발 같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예, 좋습니다. 자, 코사무이에서의 드림트림입니다. 자, 제가 요거 설명할 때마다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쓰니까 여기만 보시고 제 말을 안 들으셔요.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자, 드림트립을 볼 때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 모든 가격은 2인 1실 조건의 한 명당 가격이라는 거. 또 한 가지, 항공권의 가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패키지인데 항공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거 좀 낯설지 않습니까? 항공권 패키지면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여행사들이 만들어낸 상품들은 100% 인천공항 동시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을 포함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월벤처스는 어떨까요?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회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원들이 만약에 코사무이로 온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 코사무이 가는 것과 미국에서 코사무이 가는 것과 유럽에서 코사무이 가는 비용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을 포함해서 나올 수가 없다. 항공권은 따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공권은 그러니까 이런 드림 트립은 싸게 팔아놓고 항공권은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공권도 세계 최저가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보죠. 케이스 리조트 3박이에요. 케이스 리조트는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1박에 한 40만원 정도 하는 리조트입니다. 공항 픽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요. 시티투어 인파이니아의 와퍼랑 남원 벚꽃 뒷부다선 코사무이에서의 주요 관광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코파랑섬에서의 풀문 파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풀문 파티 이거는 이제 해변가에서 밤에 하는 파티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짝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셔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럼 얼마 정도의 가격이면 될까요? 2인 1실 조건의 1인당 가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만원이면 3박이니까 120만원, 2명인 가격이 그러니까 절반으로 하면 6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숙박만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전체를 포함하는 거니까 얼마 정도의 가격이면은 괜찮을까? 자, 이건 제가 가격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1인당 269불이에요. 자, 근데 포인트를 90포인트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는 2명 중에 1명만 포인트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명은 18만원 정도에 가는 거고요. 1명은 27만원 정도에 가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거는 그리스의 자킨토스에서의 드림 트립입니다. 자, 자킨토스라는 곳은 보통 그리스 하면 우리가 산토리니 먼저 떠올리는데요. 산토리니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근데 자킨토스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예요. 그래서 이 자킨토스는 거북이의 산란 장소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자킨토스에 있는 4성급 호텔 카테리나 팰리스 호텔에서 10일간 묵는 거예요. 매일 조식 포함되어 있고 웰컴 칵테일 파티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는 거 보니까 포인트는 못 쓰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정도의 가격일까요? 좀 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까요?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4성급 호텔에서 10일간. 네? 350 정도? 350만 원? 350불? 예. 350불. 너무 얼굴에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10일인데? 한번 볼까요? 예. 150불입니다. 150불. 1인당. 150불. 사실은 150불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요. 호텔에서의 아침 식사가 15,000원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15,000원, 아침 식사 10번 만에 15만원인데요. 이게 5박짜리가 있는데 5박짜리는 75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모든 상품이 이 정도까지의 파격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국내 여행사 상품하고 한 개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교하는 거 이렇게 좋지는 않는데, 자, 두바이에서의 럭셔리 투어 상품이에요. 두바이. 최근에 뭐 꽃보달배에서 이 두바이를 가가지고, 두바이가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알페스 호텔에서 2박, 주메라 자벨 사리 호텔에서 2박, 5성급 호텔에서 4박을 하는 일정이에요. 그 다음에 시티 투어를 할 때 롤스로이스를 타고 사는데요. 버잘라 호텔, 호텔 에미레이트 팔레스 호텔에서 런치 뷔페가 포함되어 있고, 두바이 시티 투어, 아부다비 시티 투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자, 이게 국내 H투어사에서 나온 상품인데요. 이게 얼마냐면 1인당 1,100만원짜리 상품입니다. 1인당 1,100만원짜리. 자, 그러면은 여기는 국내 여행사가 만든 거니까 항공권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항공권이 이코노미인지 비즈니스인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코노미라고 가정을 한다면 400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비행기 값이. 그러면 400만원 빼면 이 상품만으로는 700만원짜리 상품입니다. 1인당. 자,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상품이 월드벤처스의 플래티넘 전용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플래티넘으로 나와 있는 상품을 보면, 자, 보죠. 보닝턴 주메이라 레이스 타워라는 데서 3박, 그 다음 아틀란티스터 팜에서 2박이에요. 자, 여기도 다 5성급 호텔인데요. 사실은 숙소의 수준은 여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까 거기서는 4박이었는데, 여기서는 5박이에요. 아틀란티스터 팜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에 이렇게 야자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공섬 조성해가지고 만든 리조트거든요. 여기는 1박에 보통 150만원, 170만원 정도 하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아이티너리 일정표를 보내야 되는데, 일정표를 보면 거의 모든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밥을 따로 사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막 사파리 포함되어 있고요. 시티 투어를 할 때 아까는 롤스로이스 타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늘로 헬리콥터를 타고 해요.
그 다음에 아부다비 시티 투어, 두바이 시티 투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사막 사파리. 저는 2006년도에 두바이 갔을 때 사막 사파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막에 무슨 동물원이 있는 건가? 그랬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동물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동차를 타고 사막을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 레저예요. 그러니까 사막이다 보니까 거기서의 레저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아까 봤던 국내 여행사 상품보다 조금 일정은 더 괜찮아요. 숙소의 수준은 더 괜찮고, 얼마 정도일까요? 아까 그 1인당 700만원이었는데.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700만원보다 싸니까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0? 예, 월변처스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700인데 300이라뇨. 아, 참. 300보다 더 비싸면 제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네, 1879불입니다. 1인당 1879불.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656포인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포인트는 한 명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2명 갈 때. 한 명은 20만원에 가는 거예요. 한 명은 20만원에 가는 거고요. 나머지 한 명은 190만원에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국내 행사를 통해서 그 여행 갔다 왔던 분이 만약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별로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크루즈, 우리 꿈의 이제 크루즈 상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루즈, 최근에 뭐 이완 대표님이랑 뭐 전화단 대표님도 지금 크루즈 가셨잖아요. 저도 크루즈 한번 진짜 꼭 가보고 싶은데. 자, 요 크루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박 8일짜리 크루즈인데요. 60만원이래요. 너무 싸잖아요. 7박 8일인데 60만원. 배가 엄청 형편없는 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크루즈는 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배가 호텔의 역할, 수영장의 역할, 뭐 식당의 역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배가 어떤 배냐가 크루즈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배가 어떤 배인가를 한번 봤어요. The Oasis of the Seas라는 게 배 이름이에요. 이게 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어떤 배인지를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존하고 있는 크루즈의 순위가 나오는데요. 1위 하고 있는 배예요. Oasis of the Seas. 이게 길이가 362m예요. 초등학교 100m 트랙 연상해 보시면 362m면 어느 정도 크기일지 가늠이 되시죠? 6,296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2,16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STX 조선에서 만든 배예요. 1조 7천억짜리 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크루즈 중에는 가장 비싼 배예요. 그 후진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배를 타는데 7박 8일에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정표를 한번 보면 플로리다에 출발해서 세인트 마틴까지 갔다 오는 일정이거든요. 바하마 군도 세인토마스 세인트 마틴. 여기는요 동부 카리브해 코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크루즈 코스 중에 세계 최고의 코스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플로리다 옆에 쿠바가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거든요. 그 지나쳐서 세인트 마틴이라는 섬까지 갔다 오는 일정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가 뭔가를 보면 7박 8일간 모든 식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식사 밥 따로 사 먹는 거 아니고요. 보통 크루즈들은 거의 대부분 따로 사 먹는 크루즈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크루즈는 식사 포함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인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배인 경우에는 식당은 24시간 돌아가고요. 내가 배고플 때 가서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뭐 5번 먹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요. 식당 가는 게 귀찮으면 룸서비스를 시켜도 됩니다. 그러면은 룸서비스는 따로 돈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룸서비스도 무료인 크루즈입니다.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전용 극장이 이 배 안에 있어요. 헤어스프레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5, 6년 전에 했었던 그 뮤지컬이죠. 토니 어워드도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한 편 보는데 한 20만원 되잖아요. 근데 돈을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컴플리멘터리라고 되어 있죠. 무료로 보는 겁니다. 2번 가도 되겠죠. 대규모 면세점이 있어요. 쇼핑몰이 있는데요. 쇼핑몰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당신이 쇼핑이 지쳐서 더 이상 나 이제 쇼핑 못하겠어. 힘들어서 쇼핑 못하겠어. 너 하고 손들 때까지 당신 쇼핑할 수 있다고 써있어.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풀장 4개, 야외풀 10개, 스파가 있고요. 나인홀 골프코스가 있고 워터파크 즉9 아이스링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배입니다. 다른 크루즈하고 옆에 서 있는 거 보면 다른 크루즈는 너무 작게 보여요. 이게 배 곳곳의 모습인데요. 이게 뒷부분. 이게 야외 공연장이에요. 배 뒷부분 이런 야외 공연장. 이 점점점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어떤 배인지 알 수 있고. 이런 거 10개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계 최고급 초호화 크루즈를 타는데 근데 7박 8일에 60만 원이에요. 자, 월벤처스면이 아닌 사람들도 이 배를 60만 원에 탈 수 있을까요? 네, 절대 못합니다. 그럼 월벤처스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탈 수 있을까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월벤처스의 여행 상품이 싼 이유는 공동구매 컨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스트코 같은 공동구매 컨셉으로 여행을 싸게 살 수 있게. 자, 근데 이건 뭐냐면은 드림트립 같은 걸 만들어낼 때는요, 월벤처스가 단발성 계약을 하지 않아요. 단발성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치의 계약을 한꺼번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드림트립이 지금 부산의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지금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호텔에 드림트립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게 뭐 몇 번, 한 두세 번 할 것만 딱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몇 년치가 한꺼번에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15년까지 이미 계약되어 있는 크루즈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 계약을 해버리니까 가격을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행 상품은 아무리 작은 여행사도 여행 상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여행사의 고민은 뭐냐면 상품 만드는 게 고민이 아니라 만들어진 상품이 팔릴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월벤처스는 어떨까요? 만들면 팔리죠.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여행사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여행자 클럽은 너무 구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 자, 좀 전에 봤던 60만원짜리 크루즈, 초호화 크루즈가 60만원이었는데 이거 지금 995불, 100만원 정도 되네요. 엄청 비싸네요. 야, 이건 엄청 럭셔리한 투어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하다 오는 여행이에요. 일하다 오는 여행. 럭셔리 투어가 아니라 일하다 오는 여행. 과테말라에서 가서 일하다 아이들 학교 지어주는 여행인데요. 발런 투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런티어를 뜻한,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뜻하는 발런티어라는 단어에 투어를 합성해서 봉사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발런 투어에는 여러 가지 발런 투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바틀스콜 발런 투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벽돌이 비싸니까 벽돌 대신에 페트병 가지고 학교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벽에 붙어있는 이게 다 지금 페트병이에요. 이런 페트병. 이렇게 붙어있는 건데 실제로 회원들이 여기 가면 하는 게 뭐냐면은 쓰레기장에서 페트병 골라내고 흙 담고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다 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학교 지어주는 겁니다. 6,500개의 병이 있으면 교실 2개를 지을 수 있다고 하고요. 10,000개의 병이 있으면 교실 3개를 지는데요. 그러면은 교실이 여러 개, 몇 개, 한 5개만 돼도 학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월벤처스 회원이 작년 말까지 설립한 학교가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과테말라, 그다음 페루, 태국, 그다음에 라이베리아 뭐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학교를 지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야 이런 여행, 일하는 여행? 저런 걸 갈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드림트립보다도 빠르게 솔드아웃 되는 드림트립이에요. 발런투어는. 그리고 그런데다가 여행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드림트립을 갔다 오면 만족도 조사 이메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만족도 조사에서 1위가 나오는 게 이 발런투어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의아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저는 선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믿거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보다 남을 위해서 조건 없이 뭔가를 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여행 갔다 올 때의 그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차별화된 테마 여행이죠. 근데 진짜 일만 시킨다 그러면 이제 안 갈 것 같으니까 약간의 유인책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샤워룸이 딸리는 좋은 호텔에 재워주겠다. 모든 식사 제공, 모든 교통편 제공한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일 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 하루 정도는 마을문명 리조트 관광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죠. 자,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닉. 아까 꽃보다 누나에서 나왔던 게 이 두브로브닉이잖아요. 사실 여기는 이걸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갔다 왔던 여행이라서. 제가 갔다 왔던 드림트립이에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이 카피 때문이에요. 두브로브닉을 보지 않고 천국을 논하지 말라고 버나쇼가 얘기했어요. 아니, 두브로브닉이 얼마나 좋길래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이제 천국을 논할 자격이 됐는데요. 천국을 같이 논할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서만 그냥 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녀들 오세요. 네, 다녀오시고. 자, 근데 제가 갔을 때, 이게 작년에 갔을 때 보세요. 649불에 포인트는 75포인트밖에 못 썼죠. 근데 이게 올해에 크로아티아 상품이 4개가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다 이 가격이 400불대로 떨어졌고요. 400불대로 떨어졌고 포인트는 200불 정도의 포인트를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크로아티아 작년에 나온 게 아마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묵었던 호텔은 릭소스 리베르타스라는 호텔이었어요. 5성급 호텔은 이 호텔이에요. 이게 아드리아의 절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객실이에요. 이게 전 객실이 다 바다 전망으로 되어 있고요. 제 방이 여기쯤이었고요. 여기가 아침 식사했었던 테라스입니다. 아침 식사할 때마다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밥 먹었죠. 정말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제 아내와 같이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들인데요. 예, 여기는 두브로니 이 성벽 투어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성벽 투어, 이 외곽으로 이렇게 성벽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시피와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었죠. 제가 여기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갔다 와서 저희 대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 하나가 저보다 한 달 먼저 어머니 모시고 여기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1인당 380만 원 들였대요. 근데 숙소도 저처럼 5성급 호텔에 묵은 것도 아니고요. 꽃보다 누나에서처럼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다니고요. 그런데 저는 5성급 호텔을 묵으면서 둘이서 4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마저도 사실은 공짜 여행을 갔다 온 거죠. 이거 비즈니스로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행가라고 여행머니를 줘요. 트래블 달러라는 여행머니를 주거든요. 그게 저는 쌓여 있었던 게 한 5, 600만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짜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냥 회비만 내는 일반 회원이었다 하더라도 이 여행 한 번 갔다 옴으로 인해서 국내 여행사 통해서 갔다 오는 것보다 2, 3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한 경쟁력인 것 같아요. 자, 패키지 상품 몇 개 보여드렸고요. 자유여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항공권, 호텔, 렌터카, 액티비티, 크루즈 하이드아웃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예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쓰고 있는 정책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레이트 슈링커라는 정책이에요. 레이트 슈링커는 뭐냐면 항공권의 가격은 매일 단위로 변동을 합니다. 매일 단위로 변동을 해요. 근데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가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공권을 언제 사는 게 쌀까? 이거 타이밍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김없이 나와 있는 원칙이 있어요. 항공권은 화요일 오후에 사라. 이게 항상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화요일 오후에 항공권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예약률이 낮은 항공권을 싸게 내놓는 시점이 화요일 오후예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오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그 시간에 되면 어김없이 항공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딴 때보다. 그리고 그날 딱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월벤처스 회원들은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오후에 사시자는 게 아니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놓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갈 땐 가만히 있다가 그거보다 떨어지는 시점이 나면 자동으로 재부킹해서 차익을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시점이 나면 또 차익을 환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권을 내가 150만 원에 샀어요. 자, 그런데 재부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걸 취소하고 다시 부킹하는 거거든요. 그럼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죠. 항공권 취소할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50불이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취소 수수료가 한 15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만 원 내외예요. 그 취소 수수료가. 그렇게 되는데 그럼 취소 수수료를 감안하고 그거보다 더 떨어졌을 때 재부킹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의 항공권을 샀는데 취소 수수료가 10만 원이다. 그럼 14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재부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30만 원 떨어졌다. 그럼 취소 수수료 10만 원 제하고 나머지 차액 10만 원이 다시 리펀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금으로 리펀드가 되고요. 또 하나의 정책은 로비아 프레스 플래츠예요. 이거는 150%로 환불해 주는데요. 항공권 샀는데 똑같은 항공권이 딴 데서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더 싼데? 라고 하면 차액의 150% 환불해 줘요. 근데 왜 150%까지 환불해 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페널티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싼 게 있으면 레이트 슈링커로 자동 재부킹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레이트 슈링커가 작동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동을 못한 것을 고객이 찾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150%를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금으로, 이거는 포인트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여행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유여행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어서 세계 5대 힐링 여행지인 아말피해변을 나만의 여행지로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제가 아말피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말피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 저는 여행 되게 좋아해가지고 TV 보면 한 70, 80%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근데
여행의 기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카이 트래블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손민아하고 뭐 전명기, 탁재영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행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에서 서로 뭐 탁고수님, 뭐 손고수님 뭐 막 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하루 뭘 했냐면은, CNN 트래블에서 세계 5대 힐링 여행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세계 5대 힐링 여행지를 소개해줬어요. 1시간 동안. 근데 그 세계 5대 힐링 여행지가 어디였냐면,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세이셸 공화국이라는 작은 섬, 그 다음에 칠레에 있는 토레스-델-파이네, 그 다음에 뭐 갈라파고스 섬, 뭐 이런 데를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중에 이탈리아의 아말페변을 딱 소개를 하는데, 와, 너무 멋진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거든요. 정말 비현실적인 색감이 나오는 이런, 지중해의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서부 해안이에요. 로마가 있고 로마 밑에 나폴리가 있는데 나폴리 바로 밑에 이 아말페변이 있어요.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이걸로 유명합니다. 해안도로. 세계 명차에 CF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기 괜찮겠다, 멋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남한의 여행지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아말피를 가려고 하는데 패키지 상품에 아까 말씀드린 2,000개 패키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혹시 아말피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만의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이제 나폴리니까, 인천에서 나폴리까지 검색을 해요. 그랬더니 루프트한자 1180불,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1290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화요일 오후가 되면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나오겠죠? 실제로 화요일 오후에 검색을 해보니까 980불. 이 루프트한자가 980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00불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항공권 끊으면 되겠죠? 항공권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filter by one stop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인천에서 나폴리까지는 직항은 없다. 한 번 경유하는 게 최단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원스톱으로만 이제 뜹니다. 투스톱 이상은, 그러니까 투스톱 이상은 안 뜨고요. 원스톱으로만 뜨는 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직항이 있는 코스인 경우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필터 바이 non-stop이라고 그런 식으로 떠요. 자, 호텔. 나폴리에서 호텔을 검색했더니 607개의 호텔 부킹 가능하대요. 607개. 나폴리 주변에 호텔이 몇 개나 있을까요? 607개면은 나폴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호텔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호텔을 다 부킹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도 오픈 국가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호텔을 다 부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오픈국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국 지금 서울, 뭐 부산, 제주, 강릉 뭐 다 지금 부킹 가능하죠. 거의 모든 호텔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 그 고시텔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일성급 뭐 이런 거 하면요 고시텔이 나와요. 그래서 야 그런 게 어떻게 나올까?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은 사실 펜션 문화잖아요. 호텔보다는. 그래가지고 펜션이 최근에 좀 많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션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607개 호텔 중에서 원하는 거 1성급부터 5성급까지 5성급인데도 98불짜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것처럼 스페셜 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호텔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그 아까 여행의 기술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아말피를 가면 꼭 이 호텔에서 하룻밤은 묵어라 라고 추천했던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이 어디냐면 빌라 루폴러라는 호텔이에요. 빌라 루폴러라는 호텔인데 그 호텔은 워낙에 정말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사랑에 빠진대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말피를 간다 그러면 98불짜리 호텔에서 한 5일 묵다가 마지막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그 빌라 루폴러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여기서 검색을 했더니 빌라 루폴러가 나오는데요. 1박에 600불 정도 하더라고요. 좀 좋은 호텔인 것 같아요. 자, 렌터카. 버스를 타도 되겠죠. 버스를 타도 됩니다. 실제로 이 아말페안에 대해서, 아말피 코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해안도로의 그 스릴을 만끽하려면 버스를 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들이 거의 고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거의 고개 운전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고개 운전은 싫고 그렇다 그러면 직접 운전하면서 하셔도 되죠. 자, 렌터카 검색을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빌리는 거로 검색을 한 거예요. 5일간 빌리는 거로 했더니 138불, 작은 차 138불. 요거를 내리면 더 좋은 차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벤츠나 BMW 같은 경우도 일주일 빌리는데 700불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항공권, 호텔, 렌터카 했으면은 여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춰졌네요. 근데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그렇지 바다만 며칠 동안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관광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액티비티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나폴리에서 액티비티, 나폴리의 액티비티 검색하면 하니까 51개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큰 도시들, 예를 들어 파리나 뭐 뉴욕 이런 데들은 170개 정도씩 나와요. 액티비티가. 근데 지금 여기 조금 작은 도시니까 51개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폼페이 반일 관광. 멸망한 도시 폼페이가 이 주변에 있거든요. 베스비우스 화산이 이 나폴리에 있어요.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해서 폼페이가 멸망한 거잖아요. 폼페이 반일 관광 65불. 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아 와이너리 워낙 유명하니까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와이너리 투어 257불. 폼페이와 아말페안을 동시에 관광하는 거 91불. 그 다음에 나폴리 해안과 나폴리 시티 투어하는 거 34불. 카프리 섬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말페안에서 카프리까지 크루즈로 투어하는 거 75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정도 하시면은 완벽한 여행 상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나만의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것은 세계 어느 곳이든 다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여행사의 패키지로 나오는 것들보다 훨씬 싸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패키지 상품 보여드렸고 자유여행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홍콩으로 회원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홍콩으로 회원가입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패키지나 자유여행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무런 제약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이 정식 오픈하는 것과 오픈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데일리 로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드림 투 스몰 익스클루시브 딜즈가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이거는 오픈 국가인 호주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픈 국가인 호주의 사례. 호주는 작년 여름에 오픈했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에는 카테고리가 보면 다이닝 앤 푸드, 엔터테인먼트 앤 레크레이션, 골프, 무비, 서비스, 쇼핑 이렇게 있어요. 이건 골프를 클릭한 거예요. 골프를 클릭했더니 자 이건 뭐냐면 골프장 할인 쿠폰이에요. 27불 할인, 10불 할인, 5불 할인, 55불 할인. 자, 한국은 평균 그린피가 한 15만원 정도 하죠. 골프 칠 때. 근데 이 호주는 평균 그린피가 5, 6만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55불 할인이래요. 이거 거의 공짜라는 얘기 아니야? 실제로 클릭하고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역시 공짜예요. 프리 그린피라고 되어 있어요. 카트를 썼을 경우에만 카트비 내면 된다는 거고요. 주중에는 언제나 주말에는 오후 1시 이후에 사전 예약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그러면 이 쿠폰 출력해가지고 하면 아무나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름이 써 있어요. Presented to 용욱 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 호주에 있는 파트너 이름이 이용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원 이름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 확인 절차 정도는 거치겠죠. 그래서 회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나라는 사실 골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호주보다 땅덩어리는 몇십 분의 1로 작은데 골프장의 개수는 호주보다 많은 나라. 진짜 골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3, 40개의 골프장이 이런 할인권이 나온다. 예를 들면 뭐 요즘 회원권 없어도 엑스골프 같은 데서 엑스골프 뭐 연간 한 3만원 정도 회비 내면 부킹 다 할 수 있거든요. 싸게. 근데 엑스골프에서 부킹하는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할인 쿠폰이 만약에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 혜택을 보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반 회원으로 가입할 분들이 저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혜택이 괜찮으면 그 목적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15만 명은 가입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골프 인구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오픈됐을 때 굉장히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로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딜은 뭐냐면은 내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커피숍을 여기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벤처스 회원 오면 아메리카노 1,000원 할인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원들은 싸게 할 수 있고 내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B2B로 여기다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이 오픈이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패키지 상품 보여드렸고 자유여행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픈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일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이 정도의 멤버십이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멤버십입니까? 네, 그쵸. 괜찮은 멤버십이죠. 몰라서 그렇지 괜찮은 멤버십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멤버십이라면 이거를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겠죠.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다면 이건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겠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회원가입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I got a little demonstration that I want to show you that I think is kind of fun. The coffee industry is $100 billion. So $100 billion every year is spent around the world on coffee. Each one of these gumballs represents $1 billion in annual sales. There's 100 gumballs in here. This is the coffee industry. So Starbucks, if they want to, let's say they're brand new and they're starting out, and they've got this goal to become a $1 billion company, they need to carve out 1% of that pie. So they would need to have this much of that pie, 1%. So it's really, a small percentage of this overall pie. They've been more successful than that. 3, 4, 5, 6, 7, 8. They do about $8 billion in sales. That's a pretty significant portion of the entire worldwide global sales of coffee. The nutrition industry is $226 billion every year spent on nutrition. So again, each one of these gumballs represents $1 billion in sales. So here's the coffee industry, here's the nutrition industry. By the way, you may not know this or not, but over half of all the network marketing companies on the planet today, they're nutrition companies. Now let's talk about the travel industry. We need a bigger base here. Alright, here's the travel industry. Pretty impressive, right? Well, it doesn't stop there. That's pretty big, right? There's more. But wait, there's more. And one more. Alright. So here's coffee. Here's nutrition, the entire nutrition industry. Here's travel. 자, 커피 100조 시장, 건강보조식품, 뉴트리션 226조의 시장, 그 다음에 여행은 5,000조의 시장이라는 거죠. 물론 뭐 최근에는 7,000조, 8,00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월벤처스가 아까 세계 주요 시장에 오픈하지 않은 가운데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건 이런 시장 환경 때문이에요. 실제로 월벤처스는 현재 경쟁자가 없이 독주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행업계에서 공룡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마이카스케는 작년에 싱가포르 모멘트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향후에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하더라도 월벤처스는 기억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월벤처스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월벤처스는 스스로를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도 안 한 상태다 아직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성장할지 정말 실제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것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비즈니스로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죠. 자, 멤버십을 가입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510불을 내고 가입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기존의 회원분들 계신데요.
510불을 내고 가입을 하시는데 510불의 구성 내역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일반 회원들, 여행만 가는 회원들은요 300달러의 가입비와 월요비 100불을 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실 분들은 가입비 100불을 더 내고 월요비 10불씩을 더 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510불을 첫 달에 가입비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 달서부터는 100불과 10불. 그래서 두 번째 달서부터는 110불씩의 월요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비 510불 내고 110불씩의 월요비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회원용으로 내는 이 가입비와 월요비 이것은 전액이 다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전액이 다 포인트로 적립이 돼요. 그리고 여기 사업자용으로 내는 이것은 소멸되는 액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매달 110불씩을 낸다고 했을 때 110불 중에 100불은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10불 가입비는 한 번 내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매달 110불씩의 월요비를 내야 된다는 것은 부담일 수 있죠. 그 중에 100불이 포인트로 적립이 되긴 하지만 110불씩을 매달 내야 된다는 것은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월요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포인트를 전액이 다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비 300불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여기 아까 동그라미 거기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월요비 100불도 12달이 적립이 돼서 13차월부터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10불씩의 월요비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 이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제 제도가 있어요. 이런 괜찮은 멤버십을 4명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멤버십 있어. 너 여행 좋아하잖아.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월요비를 면제를 받아요. 월요비 면제를 받지 못하고 110불 낼 때는 100포인트 적립이 됐었죠. 면제 받으면 110불을 더 이상 안 내잖아요. 더 이상 내지 않으면 그럼 포인트도 적립될 게 없네요. 그런데 면제를 받아도 100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면제를 못 받아서 110불을 내도 100불 적립, 면제 받아서 하나도 안 내도 100불 적립, 어느 게 나은 거죠 그러면? 네, 면제 받고 100불 적립되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4명에게만 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냈던 가입비 510불마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 510불마저도 돌려받을 기회를 주는데요. 자, 처음에 이렇게 4명에게 소개하면 그러면 월요비 면제됐잖아요. 여기서 2명에게만 더 소개를 하면, 2명한테만 더 소개를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100달러, 여기서 150달러,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0달러, 그 다음에 한 명당 50달러씩 해서 300달러, 합이 750달러를 돌려받아요. 자, 6명에게만 소개하면 750불을 돌려준대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명에게 소개를 했더니 월요비 이제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냈던 가입비도 못해서 돌려받았어요. 못해서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났는데 난 이제 내는 거 하나도 없는데 100포인트씩은 적립이 계속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이후에 계속 이것을 비즈니스로 전개를 했다고 했을 때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게 있을까요? 이 이후에 그러면 돈 낼 일이 있을까요? 이 이후에?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나 있나 하고 제가 15개월 동안 눈을 뜨고서 봤는데요.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사실 저는 15개월 전에 이 여행자 클럽 괜찮겠다. 이거를 내가 비즈니스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말하는 다단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다단계. 너 다단계?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피해보는 거야.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이 월배체에서는 어떨까요?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실제 회원가입한 건 2013년 12월 30일에 회원가입했는데요. 회원가입하고 나서 제가 저는 여행 좋아하니까 그래 내가 가입할게. 가입했어요.
근데 이걸 비즈니스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건 사실 저는 고민을 했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고민했던 건 뭘 가지고 고민했냐면 여기서 피해자가 나온다면 어떤 유형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결론은 피해자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가입한다면 그분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여행을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전제라면, 여행을 갈 사람이라는 전제라면, 그렇다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 베이스로 되어 있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멤버십 베이스로 되어 있는 월벤처스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월회비 몇 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입비도 돌려받은 거예요. 내가 냈던 비용보다 더 보태서 돌려받은 거죠. 자, 실제로 내가 한 명씩 가입시킬 때마다 추가적인 포인트를 줍니다. 골드를 가입시켰을 때는 100불, 플래티넘인 경우에 200불. 그래서 플래티넘인 경우에는 1200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28일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6명에게 이 괜찮은 여행 멤버십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3,450불을 돌려받았어요. 3,450불. 자, 6명에게 소개했더니 3,450불을 돌려준대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건 아까 보신 것처럼 750불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2,700불은 포인트로 돌려받는 거예요. 아까 동그라미에 쓸 수 있는 그 포인트. 어떻게 2,700포인트가 될까요? 처음에 300불 가입비 냈을 때 300포인트 잡혔죠. 100불씩 월회비로 잡혀가지고 1년 동안 1200포인트가 잡힌다고 했잖아요. 면제를 받더라도 1200포인트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00포인트가 생긴 거고요. 6명을 가입시킬 때 1명당 200포인트를 추가로 주니까 1200포인트, 270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2700포인트가 주어지면 아까 두바이 플래티넘 상품 같은 거 그거 포인트 1656포인트였으니까 포인트 결제하고 나서도 1000포인트 정도가 또 남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까지만 해도 3,450달러를 리펀드 받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기 원하시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 이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이 궁금하다. 그러시면, 예. 그러면은 토요일 오후에 하는 사업전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4명을 가입시켜서 면제받고 6명을 가입시켜서 가입비를 돌려받는데요. 6명이 다 또 누군가에게 소개하진 않아요. 모두가 소개하진 않아요. 이 중에 한 4명 정도가 소개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4명 정도가 한 6명 정도에게 또 소개한다 치면 그러면 1, 2주 정도면 저렇게 될 수 있고요. 한 28일 정도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요 단계까지만 가면 이걸 비즈니스로 했을 경우에 구분음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계속 6명을 얘기하잖아요. 6명. 그러면은 야 이거 6명한테 영업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업 좋아하세요? 영업 잘하세요? 네, 영업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영업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걸 영업해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죠. 근데 이건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집에 들어가다가 집 앞에 새로운 떡볶이 가게가 생긴 거예요. 보통 떡볶이 한 그릇에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떡볶이 하나 주세요 했는데 보통 2,000원 정도였는데 여기는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달라고 해서 먹는데 이건 생전 평생 동안 맛봤던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떡볶이 집을 누구한테 광고를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당장 딸내미한테 야, 집 앞에 새로 생긴 떡볶이집 가봤어? 그거 진짜 맛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친한 친구한테 얘기할 거고요. 동네 아줌마 중에 제일 친한 사람한테 또 누군가에게 얘기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똑같아요. 이 사업은요, 여행 갔다 왔더니 너무 괜찮은 멤버십인 거예요. 제가 크로아티아 갔다 왔더니 야, 이런 멤버십이 다 있어? 어떻게 국내 여행사 통해서 갔다 왔을 때보다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좋은 여행 갈 수가 있지? 정말 놀라운 거죠. 아, 너 이 가격에 이렇게 여행 갈 수 있는 거 알아?
너 세계 최고 1위의 크루즈를 타는데 7박 8일에 60만 원짜리 갈 수 있는 거 알아?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다단계 선수, 막 잘할 것 같은 다단계 선수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 사업은요, 진짜 희한한 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 틀림없는데요. 실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딸한테 얘기하고 이모한테 얘기하고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고 직장 동료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 사업을 잘하지 다단계 선수 찾아다녔던 분이 잘하지 않아요. 이건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영업하듯이 이 멤버십 막 브로셔 만들어가지고 세일즈 하듯이 막 이렇게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여행 갔다 왔더니 너무 좋아요. 이런 여행자 클럽 있는 거 알아? 라고 그냥 친한 친구한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것을 어떤 영업하는 비즈니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신 거죠. 절대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너무 감동적이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영화 좋았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거냐는 거죠. 그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월벤처스 사업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물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소비하는 사업이에요. 경험을 소비하는 사업이고요. 여행을 아이템으로 하는 전 세계 유일의 네트워크 사업이고 굉장히 독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실제로 한국에 월벤처스가 정식 오픈이 된다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3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성공자를 배출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전형적인 리스크,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는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회사는 정말 정신없는 회사다. 돈 벌 의지가 정말 없는 회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회사에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멤버십을 많이 구매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가는데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 회원들만 갈 수 있게 해놓으면 어쨌든 여행 가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떠냐면요. 하나의 멤버십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 3명, 성인 3명, 어떤 경우에는 5명까지 그냥 데려갈 수 있어요. 다 회원가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한 가정에서 멤버십 2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실제 이걸 비즈니스로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위 말하는 그 부자, 몇 부자, 여러 부자를 구매할수록 비즈니스상 유리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내 것도 가입하고 와이프 것도 가입하고 우리 애 것도 가입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유리하게끔 보통 그렇게 해놓거든요. 이 비즈니스는 반대입니다. 여러 개의 코드를 가져버리면 오히려 사업하는 데 불리합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회사는 실제로. 그래서 이 회사의 백오피스에 들어가 보면 비즈니스 엔티티라는 게 있어요. 한 개의 코드를 가지고 최대 7명까지 같이 동시에 사업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 회사는. 그럼 뭐죠? 한 개의 코드에 여러 사람의 역량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꼭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오픈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오픈국가가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의지가 없는 회사처럼 보여요. 정말 저는 그래서 15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서 이 회사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정말 착한 꿈으로 시작하는 회사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기회 제공.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 탁월한 누군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 다음에 여행상품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만족스러운 거. 정말 여행상품이 좋지 않았다면 이 멤버십을 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던 사람이 너무 좋다 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면 10년간 회원의 숫자가 수백만 명까지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여행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좋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멤버십이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제가 크로아티아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계속 더 싸지고 계속 더 좋아지겠죠. 크로아티아 상품 제가 갔을 때보다 한 200불 정도 싸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인트도 200포인트 더 쓸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옵션을 들어가 보면 더 놀라워요. 저 때는 성벽 투어하고 스르지산 전망대 올라가는 거 그것만 무료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일레피티 아일랜드 크루즈가 공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레피티 아일랜드에 들어가서 바비큐 파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가격은 막 대폭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지금 한 뭐 몇백만 명의 회원으로 이 정도인데 몇천만 명의 회원이 된다 그런다면 그때는 정말 경쟁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이 더 행복해진 사람들, 삶이 더 자유로워진 사람들을 몇 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모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분의 강의를 제가 작년 1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들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 월벤처스를 알려주신 제 스폰서 에릭 형이고요. 에브라임 형이고요. 최근에 개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고 매트 모리스. 이때 RT를 하고 나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통째로 빌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파티를 했어요. 밤새도록 파티를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매트 모리스는 사실은 수십억의 빚을 진 상태, 사업을 실패해서 수십억의 빚을 진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차에서 자면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분은 얼만큼 열심히 했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이 비즈니스 소개할 때 동영상 보여주잖아요. 베이케이션 수너. 물론 이 사람은 베이케이션 수너가 아니고 이제 다른 동영상이었는데요. 동영상을 한 명이라도 보여주지 않은 날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한 명도 못 보여준 날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동영상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대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4가지의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30일 안에 30명의 회원을 확보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 90일 안에 2,000불의 주급을 돌파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10,000불의 주급을 돌파하겠다는 거. 2년 안에 10,000명의 팀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이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4가지를 다 초과 달성을 했어요. 이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30일 안에 30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초반에 빠르게 스타트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빠르게 스타트해라. 빠르게 스타트하면 몇 달만 지나면 당신은 할 일이 없어진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람이고요. 마틴 로프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강의도 제가 작년 1월 달에 홍콩에서 RT 때 들었었는데요. 이 사람 마틴 로프고요. 요게 접니다. 네. 그 옆에가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에릭 형이고요. 그 옆에가 1호 사업자인 스티븐. 네. 저의 할아버지인 박덕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들었었는데 저는 이분의 강의가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매트 모리스, 이때는 통역이 제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매트 모리스는 말을 너무 빠르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반도 못 알아듣는데 이분은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강의는 제가 많은 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은 요리사 출신이에요. 요리사 출신이고 이분 작년에 강의할 때 8년 동안 이 사업했대요. 그리고 친구가 여행 같이 가자고 해서 여행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대요. 이분의 스폰서가 누구냐면 동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금발의 쌍둥이 있죠. 쌍둥이 금발 아줌마들 동영상에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분의 스폰서예요. 근데 여행 갔다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비즈니스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은 8년 동안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한데 더블 IMD라는 지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월 한 30만 불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실 돈 많이 버는 것도 부러웠지만 이분은 8년간 80번의 드림트립을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드림트립 한 장당 한 개당 한 장씩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무려 80장의 사진을 보여준 거죠. 세계 좋다는데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저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정말 부러웠지만 여행 많이 다니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이걸 비즈니스로 하다 보면 여행가라고 트래블 머니를 준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트래블 머니가 쌓여서 크로아티아를 공짜로 여행 갔다 온 거거든요. 이분의 트래블 머니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0만 불을 풀로 받는 경우라면 이분은 한 달에 4만 불의 트래블 달러를 받습니다. 4만 불의 트래블 달러. 그럼 연간 여행가라고 주는 돈이 5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현금화하지 못하고요. 여행 갈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는 뭐냐면 안 쓰면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포인트예요. 여행 무지하게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죠. 1년에 5억을 항공권, 호텔, 렌터카 뭐 이런 데 써야 되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다행히 이 트래블 머니는 다행히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 대신 내가 비행기표 끊어준다거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실제 이분들은 여행을 다닐 때 보니까 항상 퍼스트 클래스를 타더라고요. 제가 제퍼스 센터스나 뭐 이런 분들 다 제 페북 친구인데 그분들 보면 항상 1등석 하고 다녀요. 1등석이 저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 진짜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우리 주변에 100억대, 200억대 부자들 많아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1년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1년에 여행 가는 돈으로 5억을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쓰죠. 자기 돈이니까. 근데 이분은 쓸 수 있죠. 100억대, 200억대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안 쓰면 없어지는 포인트니까. 그런 여행을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업이 비즈니스고요. 자, 한국에서도 삶이 즐거워지신 분들인데요. 한국의 1호 사업자인 스티븐이라는 분이고 한국의 1호 IMD 폴이라는 분인데요. 두 분 다 보면 표정이 지금 두 분 다 IMD거든요. 최고 직급에 올라가 있는 분들인데요. 두 분 다 IMD의 그 여유로움이 지금 표정에 드러나죠. 근데 사진을 찍은 시점은 사실 재밌습니다. 사진을 찍은 시점은 이분이 회원가입한 지 일주일 정도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회원수 빵빵이기 때문에 회원수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이 2013년 9월 30일에 회원가입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는 선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누군가를 속이는 거라면 나는 속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실체로 확인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최초로 오픈한 국가가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에서 하는 RT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갔다 와서 야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구나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최고 등급인 IMD까지 이제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유나이티드 때 NMD 달성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이분의 한국의 1호 사업자인 이분에게 알려준 누군가 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행자 글로벌 알아? 라고 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인도의 스리니바스라는 분이에요. 이 스리니바스는 작년에 제가 홍콩하고 말레이시아 갔을 때 이분하고 같이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말레이시아에 몽키아라라고 하는 부자 동네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타운팰리스 같은 그런 부자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옥상마다 풀장이 뭐 기가 막히게 돼 있더라고요. 막 모래 깔려 있고 그래요. 바다처럼 막 정말 기가 막힌데 거기에 월풀 욕조에서 야외 월풀 욕조에서 한 3시간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스리바스하고. 근데 스리바스가 이분이 한국에 있는 스티븐한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참 궁금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원네스라고 하는 그 인도의 수련 프로그램에 그쪽에서 수도승으로 13년간 일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죠. 자기 통장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라는 걸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원네스라는 데서 거기서 수도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벤처스를 알게 되기 한 1년 전쯤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니까 뭔가 큰 게 something big is coming 그러니까 뭔가 큰 게 나한테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이 킴이라는 베트남계 미국인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도 원네스라는 프로그램에 왔다가 스리바스 알게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스리바스가 이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그거구나. 확신이 든 거죠. 확신이 들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사실은. 확신의 크기 이겁니다. 확신의 크기. 이게 확신을 가지면 이거는 되는 사업. 스리바스가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스티븐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스티븐도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것을 퍼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폴이라는 분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강의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본인의 성공 비결은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월벤처스가 진짜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저는 그것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사업의 기회다, 비즈니스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옵니다. 많은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라면 뭔가 될 것이고요. 가짜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월벤처스는 진짜였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에 참가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 이것은 다음 주서부터 있을 미국의 캔사스시티에서 있는 유나이티드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가기 때문에 이제 2주 동안 여러분들 못 뵐 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가는 것은 왜 가는 걸까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결국은 확신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거예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연간 4번이 있어요. 모멘텀, 유나이티드, 부트캠프, 뷰가 있어요. 대륙별로 1년에 4번씩 개최를 합니다. 유나이티드는 물론 전 세계 사업자들이 한꺼번에 미국에 모여서 하지만요. 자, 여기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여기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월매체스에 성공하는 분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참석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확신의 크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처음 시작하고 나서 비즈니스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간 거거든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뤄놓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지만 제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가입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었는데 네 눈빛을 보니까 뭔가 대단한 일인 것 같았어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결국 뭐죠?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스레이바스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티븐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역시 트레이닝 갔다 오고 나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확신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트레이닝은 뽀뽀의 시금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레이닝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길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절대.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유나이티드는 이미 확정됐으니까 이제 가시기 늦었고 부트캠프 6월 말에 방콕에서 합니다. 방콕에서 하니까 뭐 비용도 얼마 안 들고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꼭 가시기 바라고요. 월벤처스가 어떤 것인지 100%를 알게 되고요. 확신의 크기가 극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기를 다 바라죠. 그리고 막연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10년 뒤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10년 뒤가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길 기대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어제와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있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벤처스라는 이 정말 삶을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비즈니스를 여러분 만나신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진짜 월벤처스의 설립 이념처럼 재미있고 자유롭고 또 성취감 누리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